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남전자 및 피닉스 소재 이런 최근에 삼성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한 그 상승이 있었던 종목들을 좀 볼 건데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시나리오보다는 기술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수익 실현을 한 아남전자죠.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하만과 관련해서 삼성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슈팅이 좀 있었던 기업이고, 항상 이렇게 뭐 이익은 내고 하는 기업이지만 삼성 이슈만 있을 때 강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인수를 하는 쪽을 당연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삼성에서 현재 뭐 인수설이 나올 때마다 뭐 상승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그 별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없으니 이재용이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기대감이 단순하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뭐 경영권 분쟁이 막 나면서 막 호텔신라 우가 이부진과 막 싸워서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뛰었지만 다음날 꼬리 달고 죽은 뒤로 오늘도 반등이 없습니다. 얘는 사실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없더라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상으로 조금 그런 분위기상으로 한번 이 슈팅을 쭉 내고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끝난 게 이 호텔신라 우고, 뭐 그 외에도 몇 종목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페닉스 소재가 지금 강하죠. 얘는 좀 미친놈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친놈이냐면 변동성이 미친놈이에요. 점상을 간 이후에 어제 점상 가고 쭉 24% 하락을 해서 6%까지 하락을 한 뒤에 다시 상한가 마감을 합니다. 이 상한가 마감조차도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풀렸어요. 그리고 또 동시호가에 잠겨서 마감하고, 오늘 또 소폭 상승해서 시작을 했다가 하락까지 가서 하락 VI까지 발동이 됐는데,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죠. 23%까지 무려. 이런 식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좀 미친놈입니다. 제가 아남전자를 뭐 최고점에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현재 시장, 제가 오전에 조금 잘 버티고 있는 편인데, 일단 시장의 연속성의 문제, 뭐 지금 시장이 조금 강세로 나온다고 해서 뭐 시장이 계속 잘 갈 거다, 이런 마인드가 지금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현재 시장이 시가 갭상승하고 쭉 코스닥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남전자도 당연히 물론 갭상승하고 음봉으로 쭉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빠른 시간에 이렇게 후반까지 보지 않고 매매를 끝냈는데, 이런 식으로 아남전자를 매매를 한 거는 현재 시장에서 관리를 한 부분인 거고, 우리가 왜 이 종목을 어제 종가 베팅을 했느냐, 그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는 제가 예전에 좀 비슷한 매매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서요. 얘네가 정치 테마는 아니지만 뭐 다른 테마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서현으로 먼저 가볼까요? 모베이스 전자로 가볼까요? 윤석열 관련주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막 올라왔을 때 점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대장으로.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시가 하락 출발해서 급등을 했고, 저가 좀 밀렸다가 급등을 해서 그래도 급등을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대장이었어요. 그러면 서현을 볼까요? 여기죠. 여기를 보게 되면 얘는 이날 점상 가지 않고 시가 급등을 한 뒤에 갭상승을 해서 상한가 마감은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급락을 했죠. 시가에서 반등을 쭉 했지만, 약보합까지 반등을 했지만 저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가 부근에서.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죠. 모베이스 전자도 그대로 뛰었었고,
이게 뭐냐면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서도 봅니다. 제가 동신건설도 수익을 여러 번 챙긴 종목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최종심에서 그때는 반반이었지만 그래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게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전에 매매를 하고 판결이 막 나와서 변동성이 그때 막 심했던 날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매를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VIP방 매매한 종목으로 무료방에 뭐 수익 인증 올려주고 자랑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때도 매매를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에이텍으로 가보면 이게 다 같이 상승한 날을 봐야 되거든요. 잠깐, 그럼 아예 후발주를 잠깐 볼게요. 이재명 관련주에서 이재명 지사의 관련주 중에 후발주가 뭐 프리엠스 같은 종목 7월 8일 그리고 이날인 것 같네요. 7월 8일. 그럼 동신건설로 다시 가볼게요. 이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첫날 이렇게 가고 조정받은 뒤에 다음날 급등이 이렇게 있죠. 방금 프리엠스 같은 조금 더 후발성이 짙은, 그러니까 후발 주자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예 장대양봉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하죠. 근데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보게 되면 조정은 많이 버텨냈고 그날 상승 급등폭도 있었고 그 다음날 급등할 때 더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때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우리가 이걸 노린 거예요. 동신건설에서도 이걸 노려서 우리가 이때도 아마 이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서 이걸 챙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면 이 구간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있었어요. 이 구간은 아닐 거예요. 이 구간 맞습니다. 예, 이게 맞을 거예요. 수익 인증을 보면 나오는데 뭐 이거 지금 예전 거 자랑하자고 뭐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테마의 전체 상승, 뭐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전체 상승이 되게 강하게 나온 날 다음 날에 대장주 또 2등주 정도까지 조금 버티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대장주는 오히려 아까 모베이스 전자 봤을 때처럼 대장주는 이렇게 다 같이 조정받을 때도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서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급락 조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진짜 다 모든 테마가 처음에 이슈가 팡 터져서 급등을 할 때에는 급등으로 유지를 하고 그날에는 그 다음날 급락으로 또는 조정이 소폭 나오든 조정을 받아요. 그 다음날에. 그리고 나서 하루 조정받고 바로 또 상승을 합니다. 테마의 성격이에요. 이게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보통의 이슈가 빵 터지면서 테마의 전체 종목이 막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다음날 조정,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뭐 이런 한 가지 패턴으로 매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또 테마의 패턴이 있다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아남전자에서 노린 게 바로 이 패턴입니다. 결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왜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단의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남전자도 이날 상한가 가고, 피닉스 소재도 상한가 가고, 호텔신라 우도 상한가 가고, 삼성물산도 급등하고, 삼성물산 우선주도 점상에 가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날 급등을 한 종목이 있고, 오늘 뭐 호텔신라 우나 이렇게 죽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어차피 피닉스 소재나 다 지금 또 대거 변동성으로, 큰 변동성으로 또 이렇게까지 음봉까지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23% 고가 찍고. 근데 결국에는 대장주 이렇게 버티고 나서 후발주는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또 상승이 있었죠.
우리가 왜 모베이스 전자 때 노렸던 거, 그리고 저기서 노린 거, 저기 어디야, 이재명 관련주에서 노린 거 똑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남전자를 어제 시장도 안 좋고 매매 우리 대선 전까지 이제 아남전자 마지막으로 쉴 거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 마지막 매매를 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테마의 성격 때문에. 원래는 2200원 아래를 제가 기다리느라 장중에 매매 매수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VIP방에는 미리 얘기만 해두고 지켜보다가 꼬리를 길게 달아서 결국에 그냥 종가에 샀어요. 이 부분도 좀 아쉽죠. 하지만 테마의 성격으로 결국에 어제 시간외 종가가 이제 5점 몇 %였죠? 시간외부터 바로 반영이 되면서 5.91% 이게 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시가 뜨면서 급등까지 보인 거죠. 이 테마의 성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아남전자를 매매를 했고 성공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아남전자를 매매한 이유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아남전자는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삼성에서 뭐 갑자기 아남전자를 인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일단 도의에도 사실 어긋나지 않나 싶고, 뭐 이건희 회장의 그 별세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이 반대하던 걸 막 하나하나 막 미친 듯이 막 진행을 한다? 에이, 설마요. 기업도 아니고 계잡주도 아니고 설마요. 인수를 하면은 정말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지금 점쳐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지금 기대감으로 끝날 거고, 그 내용은 끼케야 3,000원 이제 저항이 크게 걸립니다. 여기서 3,000원 뚫게 되면, 오늘 뭐 상을 가던지 뚫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가 만들고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오늘조차 이렇게 하락을 하고, 안 그래도 시장이 또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아남전자를 다시 보진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워낙 많은 상승을 보였고, 이거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라이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한 건데, 워낙 많은 상승을 보였고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삼성과 관련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끝난 걸로, 끝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남전자는 우리는 이렇게 오늘 깔끔하게 그냥 종가 베팅, 딱 종가에 서서 장초에 팔고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아남전자 그리고 이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왜 매매를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